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미리 보는 6월달 주요 이슈 사항 부분 봐야 되겠죠. 미국 임상 종양 학회가 4일부터 8일,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WWDC가 7일부터 11일, 그리고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10일 날 있고요. 22 통화정책 회의가 10일, G7 정상회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FOMC가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10일부터 13일. FOMC 15일부터 16일, 그리고 EU 백신 여권 도입이 15일부터 되고요. BOJ 통화정책회의가 17일부터 18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안정상황점검회의가 6월 22일자에 있고요. EU 정상회담도 6월 24일자에 있습니다. MWC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OECD 경제 전망 보고서가 6월 중에 나온다라는 소식. 이 부분 꼭꼭꼭 머릿속에 꼭꼭꼭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스케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체인링크가 5월 28일 기준으로 미더비 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스와이프 FX 릴리스가 30일 날 있네요.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에이다에 대한 또 테스트넷이 5월 마지막 주에 있고 에이다페이를 출시한다라는 내용도 30일 날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이 토큰 수합에 대한 출시가 31일 날 있고요. 그리고 엔진코인 외에 대한 지갑 연결에 대한 소식이 31일 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오미세고에 대한 소식이 31일 날 있고요. 널스도 31일 날 소식이 하나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았을 때 또 보게 되면 오아시스에 대한 지갑의 웹 지갑 소식이 31일 날 있네요. 진리카에 대한 Q&A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31일 날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없고 그 다음 페이지 또 보게 되면 스텔라가 6월 1일자에 업그레이드 투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리고 아이콘에 대한 또 소식이 하나가 6월 1일자에 있고요. 네, 요 정도 순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만기 부분에 대한 언급을 또 안 하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예. 5월 28일자에 이제 선물 만기 시점이 있고요. 그 6월 달에는 25일자 기준으로 있으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 말고 이더 선물 날짜 같고요. 그래서 꼭 물어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더와 비트 선물 시간대는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여기에서 비트 말고 마이크로 비트코인의 이제 선물 시점도 같이 곁들여서 봐야 된다라는 점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 비트코인은 또 무엇이냐라고 또 물어보실까봐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게 되면요. 즉, 비트가 너무 비싸니까 거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해서 잘게 쪼개서 가격을 상당히 저렴하게 해서 거래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게 되면 CME에서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계약 개시, 개인 선물 투자 증가가 보일 것이다. 5월 달에 나왔고, 이게 이제 한 3주가 지난 내용이죠. 그래서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선물이 나오는 게 평균적으로 뭐 약간 좀 규모가 큰 개인 거래소나 그러니까 민간 거래소나 아니면 이런 CME 쪽에서 나왔던 이런 쪽이 나오게 되면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분위기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약간 쇼패팅이 커지다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좀 숏패딩이 좀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개수 늘리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뉘앙스는 과거에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 비트맥스가 여러 가지에 있는 코인의 선물을 하나씩 상장을 시킬 때도 그래 왔고요. 그리고 여러 뭐 바이비트나 뭐 이렇게 FTX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뭐 그렇게 왔어요. 예. 그래서 이건 추정이긴 하지만 과거를 제가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 그래 왔었다라는 걸 이제 공유를 드리는 부분이고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약간 시황적인 이야기를 좀 주류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하고 가야 되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하락할 것이다에 대한 생각과 누군가는 좋을 것이다라는 이 부류가 있을 건데 여기에서 많은 자료를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측을 해야 관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본인들이 실패를 했었을 때에 대한 대응도 빠르게 준비를 할 시간이라는 걸 또 벌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왜냐? 돈을 누가 뿌려주냐? 예, 누가 뿌려줍니까? 당연히 중앙은행에서 뿌리죠. 국가가 뿌렸죠. 혹시 아예 경제적 기초가 아예 없으신 분들도 혹시나 제 구독자분의 일부 있을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요 내용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량 증가 대비 유통속도 감소는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의미를 한다. 즉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건 돈이 그만큼 해당 국가에서 많이 뿌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느 쪽으로 갔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의미를 했다더라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실제 보게 되면 한국의 통화량 추이도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반적인 추이로 다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자, 이만큼 최근에 돈을 많이 뿌렸고 80조 달러, 그러니까 미국 달러 기준으로만 보는 겁니다. 80조 달러에서 20% 정도를 돈을 뿌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질병을 이겨내기 위한 형태로 어쩔 수 없이 MMT를 전략을 했다라는 것이고 MMT를 전략을 했다라는 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MMT 전략을 쓰면 지금 선진국은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선진국의 금리 추이가 말도 못할 정도로 매우 낮아졌습니다. 뭐 지금 미국은 더 낮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옛날 자료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기준금리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울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만큼 투자처가 좀 더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고 채권을 좀 더 만기 시점을 뭐 50년물, 뭐 70년물, 뭐 100년물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보험회사들이 곡소리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고 현 시점에서는 그만큼 돈을 많이 뿌렸고 금리에 대한 조정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는 좀 쉽지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과 같아요. 우리 실생활과 같습니다. 예.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대출금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적으로 또 부도가 날 수가 있겠죠. 그걸 미리 어느 정도 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일정 경제적 상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둬서 어느 정도 좀 회피하거나 그런 생각을 같이 동일시하게 행동주의적으로 좀 따라와줘서 좀 피해가 적을 텐데 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는 좀 많이 내려왔고 많이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세금에 대한 부분을 꽤 많이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주의를 요할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통화 재정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봐야 되겠죠. 이번 질병 상태가 끝났으니까,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보게 되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양적 완화, 돈을 이제 어, 지원금을 좀 줄이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약간의 변수는 과연 무역 전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도 또 생각이 듭니다. 테이퍼링을 너무 일찍 꺼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다라고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싸움을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카드를 어떤 거를 먼저 쓸까를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테이퍼링으로 쓸 거냐, 아니면 무역 전쟁을 약간 발발시켜서 이것을 대체제로 써서 좀 가격 안정화 쪽으로 할 것이냐는 선택적으로 좀 하겠죠.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아마 쓸 것이기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쉽사리 쓰진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통화 부분에 대한 재정 정책을 먼저 우선시 쓰고 그 다음에 무역 전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정통 자산 비중은 중립 이하, 비정통 자산은 위험을 추구하는 시즌이 곧 올 것 같다. 그래서 금리 흐름은 매우 낮은데 주식 흐름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교차가 조만간 일어나지 않겠냐. 그게 언제 일어났냐? 아무래도 이때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이 시점이 조만간에 2022년도나 2023년도에 만나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이 나왔고, 위험 추구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내 쪽은 안 좋고 이제 거의 쏠림 현상이 미국 쪽으로 돈이 다 흘러갈 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과 이런 쪽에 대한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른 국가와 또 코인의 또 주포가 어딥니까?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미국 쪽으로 또 돈이 많이 쏠리게 되면 강달러 형태로 또 보이기 때문에 또 뭐 적절한 조치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미국 안에서는 돈이 또 많이 또 뭉쳐지고 있고, 최근에 뭐 한미 또 회담을 통해서도 또 한국이 미국에 또 엄청난 기업 투자를 또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나왔죠. 그래서 그런 걸 또 보게 되면 상당히 또 지갑은 미국인들만 지갑이 좀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이 오히려 코인 쪽으로도 좀 보았을 때는 어차피 주포로는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자. 그 대신 이제 어, 코인은 이제 국가가 아직은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 그게 제도화가 되기 전 때까지는 좀 진폭은 클 것이다. 왜냐하면 매우 멘탈이 강한 그런 자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CBDC가 확실하게 자리 잡히기 전때까지는 그걸 인정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약간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이걸 화폐적 관점으로 그렇게 거의 그런 흐름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CBDC에 대한 위험 요소적과 오히려 CBDC를 내놨을 때 또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꽤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했었을 때 오히려 코인 시장에 대한 자산에 대한 그런 규제 방침에 대한 속도는 생각보다 더디게 내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이번에 백신을 둘러싼 힘겨루기 현황과 향후 과제를 보게 되면, 이번에도 뭐 보게 되면은
이런 순번대로 경제적 회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그만큼 경제가 좋아지니까 지갑이 두꺼워진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는 그만큼 국가 간에 대한 성잘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를 보게 되면 원자재 추이에 대한 형태도 좀 고려를 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만큼 백신의 보급률 추이는 고용률 부분에 대한 상승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왠지 모를 그런 환경에서 괜히 질병을 걸려서 어, 치료제도 없는데, 물론 치료제는 있죠. 근데 국가가 일단 확보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조심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형태로 또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조성이 안 됐다. 그러하다 보니 원자재 가격 추이는 많이 높아지는데, 그게 실상 정말 경기가 좋아서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라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일자리 부분이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알겠지만, 철 부분에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 제품을 만드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 어느 정도 성형을 거쳐서 한번 더 중간재 제품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일반 제강사들이 원료가 없다라고 해요.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용 창출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원국가들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미국 혼자만 독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원국가들한테도 일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격은 올라왔는데 그 가격이 올라왔던 배경이 오히려 일자리에 대한 형태로 보았을 때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 원료가 있어야지 제품을 만드니까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매출이 안 나오는 구조인 거죠. 예,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까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아마 일부적으로 어느 정도 미국의 가장 위험한 시점, 즉 어떻게 보면은 이번 겨울 시즌을 잘 넘기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거의 백신을 골고루 뿌려줄 것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죠. 과도한 물가 상승에 실질 소득 감소, 테이퍼링 논의로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가계부채 고려 등이 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정책당국 재정 확대 규모 추이를 보게 되면 쉽지 않죠. 그만큼 부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은 적절한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올렸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에 따른 뭐 환급 정책을 코인 시장하고 좀 많이 곁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미국은 오히려 세금을 많이 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많이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가 좀 많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유동성 지원과 정부 지출을 보게 되면 미국의 정부 지출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결국엔 이제 독이 될 것이니 독이 안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 내려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뭐 여러 가지를 했다 부분인데, 그냥 눈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소득의 불균형이 국가별로도 좀 많이 있었다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번 국가에서도 통화가 회복이 안 됐던 국가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스테이블코인이나 아니면 일반 달러 쪽이나 이런 쪽은 있는데 달러를 구하기 쉽진 않겠죠. 오히려 잘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스테이블코인이나 일반 코인 상품 쪽으로도 가겠죠.
예,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또 드리는 바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했던 그런 부양책 내용, 그러니까 돈을 뿌렸던 지원 정책을 보게 되면, 자, 소기업 지원, 가계 지원, 실업수당, 지방정부, 연중 공조, 주택 지원, 가계 지원, 소기업, 백신, 혜택, 주택 지원, 학교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 돈을 썼습니다. 근데 이 실업수당은 9월 6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네, 9월 6일까지 50개 주가 6일까지 매달 얼마 390만 원씩 꽂아주면 여러분들 일할 거예요, 일 안 할 거예요? 저라면 일 안 하죠. 예.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고용률 추이는 나중에 미국이 연준이 고민하는 부분은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키오스크 영화관 가면 오히려 카운터는 사람이 이제 표를 끊어줬는데 야 인건비 너무 비싸 최저임금 많이 올렸어 그래서 그냥 잘라내고 오히려 그 자리에 이제 키오스크가 등장을 하면서 그렇게 인건비 세이브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지만 물가는 최저임금과 비례하면서 1대1로 맞추려고 해요. 원래 그런 금융적 정책을 그렇게 펼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임금을 또 많이 올리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진통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그만큼 또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백신이 있다라고 해도 백신을 약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지금 내가 일을 하기에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내가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오히려 실업수당을 추가 연장을 할지 안 할지는 아무래도 8월 달에 나오는 잭슨홀 미팅하고 8월 달에 나오는 여러 가지에 대한 소식을 좀 보고 판단을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업수당이 끝났을 때 취업수당으로 갈 확률이 저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 단계를 조금 더 와해시켜주기 위해서는 취업수당을 좀 줌으로써 어느 정도 메꾸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좀 조정을 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실업수당을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줄이다 보면은 또 사람들이 줬다가 뺐으면 알잖아요. 알면서도 약간 이제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예. 원래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를 했었을 때는 이걸 한 방에 줄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지갑은 두꺼워질 것이고 올 하반기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갈 것 같다. 그래서 회계 마감 시한은 미국은 뭐 9월 달에 거의 마무리를 지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 달에 장기 계획을 보게 되면 내년에 좀 볼 수가 있겠고 중국은 아무래도 동계올림픽이 있으니 이래나 저래나 돈을 많이 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또 많이 뿌리게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네,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의 주식의 증시의 지수도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코인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CBDC가 나오는 시점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OS 사람들이 이때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뭐 일단 화폐 주류 기반으로만 이렇게 이제 일반 코인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마케팅을 했고 홍보를 그렇게 했으니 디지털 금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형태라니까 오해가 일반 민간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오해가 많이 생겨버렸죠. 그냥 자산적과 데이터 부분으로. 그래서 대부분 하나금융투자나 나머지에 있는 증권 쪽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분류를 자산으로 해놓고 또 분류를 원자재 시장하고 같이 분석을 하는 경향성이 훨씬 더 짙어졌다라는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회복 기반은 좋겠지만 나홀로 성장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죠.
테란을 해보셨으면, 스타크래프트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미네랄이 있어야 내가 공장을 짓고, 미네랄이 있어야 마린을 뽑고 하죠. 시저 탱크를 뽑고. 근데 그 원료가 없으면, 철광석이 없으면 공장을 못 짓겠죠. 네. 그래서 아마 백신을 골고루 뿌려주지 않을까. 그 시점에 대한 또 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요 정도 선으로 그냥 거시적으로 그냥 짧게, 그리고 요 정도로만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8월달 되면 8월달 기준대로 다시 한번 제가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이 아마 회복하기에는 상당량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USDC가 이 시점에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하려고 했던 매개체가 또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 저는 그렇게 또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코인도 현실성 있고 생각보다 많이 밀린다고 해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곽과 인기도는 거의 시들진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의 활용 분야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꼭 코인 쪽으로만 또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몇십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계약, 공공기록, 전자민증, 전자투표, IoT, SNS, 전자상거래, 콘텐츠 저작권, 그리고 인증, 지불결제, 소액결제, 핀테크,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코인으로만 너무 치우쳐진 사고가 오히려 블록체인 부분에 대한 성장 매개체와 생태계에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블록체인도 폐쇄형이 있고 공개형이 있는데 이걸 다 싸잡아서 일단 안 좋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들어서 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블록체인에서 가장 그래도 핫하게 만들었던 건 이 여러 가지 분야별에서 금융이 또 돈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이슈화가 좀 많이 잘 터져줬고, 그리고 이쪽에서 많이 또 코인에 대한 세력 기반 애들이 이걸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약간 좀 과하게, 좀 자극적으로 금하고 비유하고 통화로 비유하고 그랬던 측면이 오히려 이 시장 쪽으로 조금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금융의 변화가 좀 느렸습니다. 예. 교환에 대한 매개체로 이제 성장을 했지만 지금의 종이화폐까지에 대한 사용이 너무 오랫동안 썼어요. 산업의 성장 속도 대비보다 금융의 변화는 물론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성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을 했기 때문에 변화를 줘야 될 포인트이고, 그 변화에 대한 시점이 오히려 코인이 조금 더 자극적으로 주었고, 코인의 디파이 시스템이 2.0, 3.0, 4.0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쪽의 시장은 완벽하게 될 겁니다. 인간이 아예 거치지 않고, 결제를 거치지 않고 거의 대부분 풀 자동화 형태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디파이를 공부하면서도 저는 그게 충분히 시간만 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제도권 안에만 잘 갖춰져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규제가 말도 안 되는 한국의 정치인들의 그렇게 놀아나는 형태로 지 입맛대로 씨알데기 없는 성장에 위배되는 그런 법안만 좀 없으면 충분히 기대해 볼 그런
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만들어내는 그런 운영 기반형 그런 뱅크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런 산업 매개체 역할에 대한 디파이 생태계는 디파이 생태계대로 아마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NFT는 잠재적 성장은 저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지만 그게 주류가 되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고 좀 보완이 더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디파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괜찮을 것 같다. 옛날에는 디앱에 대한 킬러 앱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디앱의 성공 여부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디파이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파이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분야별로 나뉘어서 성장해왔던 코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여기에 디파이에서도 분야별로 지원을 해주는 프로젝트들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이 또 서로 도와주면서 이 생태계를 또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코인들이 앞으로 똘똘 뭉쳐서 그대로만 가준다고 하면 전 나쁘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성장통은 있겠지만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대로 계속 성장을 해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디파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소액이라도 좀 디파이를 해보는 습관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워두면 언젠가는 쓸모 있거든요. 예. 그 대신 거액은 좀 많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 디파이를 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놓치는 순간 그 돈 없어져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